수염을 빠뜨렸습니다. 잠시만요. 자, 얼굴에 라인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려고요? 이거 수염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빨갈래. 하나, 둘, 셋인가요? 네. 네, 강하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약하게. 하나, 둘, 셋 맞나요? 자, 오늘 같이 해볼 거는 빛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을 채색을 할지, 캐릭터를 채색을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요거 역시 뭐 지루하게 하는 것보단 짤막하게, 짧게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표현하고 싶은 역광으로 표현이 되는 캐릭터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자, 스타트를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면 됩니다. 네. 빠르게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봅시다. 잠시만요. 먼저 이색을 조금만 만들어 놓고 할게요. 저 단색조로 명암법으로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색깔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겁니다. 밝은 색깔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그것만 좀 준비해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먼저 배경이랑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한 톤으로 먼저 보는 게 가장 포인트고, 피부색만 빼고, 그러니까 가장 밝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칠해줍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늘부터 해서 다 칠해줄 건데, 먼저 커다란 붓으로 쭉쭉 밀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고 과감한 표현이 될 겁니다. 물감은 충분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감이 모질라면 중간에 톤이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초반에 톤을 많이, 색깔을 많이 만들어서 톤이 중간에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볼게요. 이쪽은 지금 스케치가 안 되는데, 스케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양이 충분해야 된다. 자, 얼굴 빼고, 자, 얼굴은 지금 뺄 거예요. 공간만 쭉쭉. 자, 이걸 밝은 부분을 남기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처럼 그냥 크게 밀어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도 되기 때문에 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 밀어볼 겁니다. 근데 자, 빛을 받고 있는 얼굴 부분만 빼고 저거는 다 쭉쭉쭉 중간에 최대한 톤이 변화되지 않게 밝음을 먼저 다 깔아줍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붓이 한번 지나갔던 부분들을 또 지나가지 않게 해주기. 자, 지금 얼굴 부분만 옆에 좀 떴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얼굴 빛 받는 부분 빼고 살짝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 어둡게 해주는데, 자, 이 앞쪽에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을 좀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질 텐데,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빛이 역광이어도 역광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측면에서 오는 빛으로 먼저 표현을 해줘라. 측면에서 오는 것처럼 빛을 표현을 해주고, 얼굴 같은 건 어둡지 않게, 일단은 어둡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싹 다 밀어버리면 어두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밝은 톤을 만들었으니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톤에 번트 시에나 색깔이나 조금 브라운 계열의 색깔에 옐로우로 섞어서 조금 따뜻한 브라운 계열을 만들어서 먼저 커다랗게 빛을 한번 등지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한 번 만든 톤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톤 잡을 거야. 그럼 어두운 톤, 중간 톤 크게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바지 색깔은 좀 더 어두운데 좀 밝은 부분들을 이쪽으로 자, 지금 넣어주는 부분들은 그래도 그 옷의 색깔 자체가, 옷의 톤 자체가 좀 밝은 톤일 때입니다. 건물들은
그리고 이 부분은 빛이 광원이 여기기 때문에 등지고 있는 이 부분은 다 어두워줍니다. 그리고 발코니에서도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어둡게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문 하면 무슨 색깔인가요? 창문 하면 하늘색. 유치원 어디 다니셨어요? 자,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림 가르칠 때 이제 편하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본인들이 가르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창문은 지금 바깥에 광원이 세다라고 하면 창문 안에 있는 그 풍경은 좀 더 어둡겠죠. 방 안. 창문 안은 좀 어둡기 때문에 창문을 어둡게 처리해주는 게 더욱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밝게 처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주면 조금 더 창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커다랗게 시원시원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게 대충 칠해도 돼가 아니라 커다랗게 보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자, 얼굴 역광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확 눌러줬어야 됐어요. 그쵸? 그런데 안 눌러요. 얘는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얘는 눌러도 돼요. 왜? 건물이 좀 어두워진다 해서 그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캐릭터가 얼굴이 시커매지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누르기도 하지만 확실히 눌러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냥 검게 그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조금 더 진한 톤을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진한 톤은 왜 만드냐? 기본 베이스 자체가 어두운 톤들이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만 진행하고 끝나면 여기는 흰색 물체들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이 친구의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면 그냥 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마에 있는 이런 두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한 톤이겠죠. 그러면 명도 자체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명도 자체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둡게 칠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옷도 뭐 상당,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굳이 나눈다 봤을 때 여기를 좀 더 어둡게 해볼까요? 위쪽이 좀 더 어둡다 하면 이렇게 쓱 어둡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같이 가죠. 쭉 어둡게 만들어줘야 되고, 등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어둡게 하셔야 돼요. 좀 전에 바지 어둡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명도와 이 부분에서 명도를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좀 더 어둡고 여기가 좀 더 밝습니다. 이유는 거리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명도랑 뒤쪽에 있는 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흐려진다, 좀 탈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물을 많이 섞는 방법보다는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려주면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 빛을 남기지 않았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남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빛을 더 강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위에다가 다시 리터칭을 3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여성 캐릭터는 머리는 어둡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깔아줘도 캐릭터가, 저 위에 있는 자켓은 좀 더 어두운 톤, 그러면 자켓도 잡아서 어두운 톤 해주는데 빛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남겨보고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고, 난간에서부터 난간이 벽을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역광 처리를 해주게 되면 난간의 중심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난간 중심 부분도 살짝 어둡게 진행을 해주고, 시선에서 멀어지면서 좀 밝아지게. 그리고 살짝 번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마친 뒤에 라인 작업을 살짝 할 거예요. 라인 작업만 살짝 해줘도 이 부분들은 깔끔하게 케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빛이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살짝 친다 정도까지. 그리고 요 그림자가 바닥에 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치겠죠. 짜잔. 그러면 이 페인트 뒤로 그림자가 살짝 진행해 보시죠.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 안쪽이에요. 안쪽은 당연히 바깥쪽보다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래도 역시 어두워져. 나중에는 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렇게 명도 차이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 정말 금방금방 좋아집니다. 해주고, 자 이번에 해줄게. 이제 캐릭터를 조금 더 배경적인 요소들 중에 여기 멀리 있는 배경만 한번 살짝 만들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멀리 있는 배경 화이트 섞어서 실루엣만 잡아줍니다. 실루엣만 잡아줍니다. 자, 저기 멀리 있는 소실점 중심에 있는 저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아파트 그려봐 라고 하면 상자값 바짝바짝 만들죠. 네. 그것처럼 그려놔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멀리 있는 건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루엣을 활용해주면 굳이 내가 열심히 그리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이미 앞에 그려놓은 투시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멀리 있어서 평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바닥, 이 건물들도 소실점 아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면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윗면이 보인다는 거죠. 윗면들이. 자, 이제 주제부로 다시 넘어와서 주제부를 이제 끌어내봅시다. 배경을 한번 만졌으면 주제부를 한번 만져야 돼요. 자, 눈썹은 진하게. 그리고 물감의 농도가 초반에 우리가 슥슥 진행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농도가 있어집니다. 농도가 있다는 건 물감의 양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뭐, 반짝반짝, 나중이에요, 나중. 지금은.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명도 단계별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명도가 아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머리 색깔은 밝은색이기 때문에 덩어리만 어두운 중간 톤과 어두운 톤만 하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너무 강하지 않게 나눠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걸 어둠을 잡아주겠다 하고 갑자기 너무 센 어둠을 잡아주게 되면 이질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고 싹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들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귀, 어두운 머리 뒷부분, 어두운 부분.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도 자, 이 방법만 잘 익히고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림이 되고요. 상황 표현이 됩니다. 상황 표현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능숙해지면은 나중에 배경 같은 거 처리하실 때 아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배경하는데 시간을 벌기 때문에 주제부나 이런 부분들을 만질 때 훨씬 더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뭐 별로 안 했는데 엄청 많이 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배경 쪽으로 넘어가는데 배경에 이런 라인들, 건물 라인들, 뭐 모양들 이런 것들 잡아줍니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게 다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배경에서 배경이 단순하기 때문에 배경을 나누는 투시선들이나
이런 형태선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배경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배경을 나누는 선들은 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나눠줄 부분은 나눠주고 형태선도 예쁘게 투시선 맞춰서 넣어주고 해줘야 그림이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저 오래 안 걸려요.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쭉쭉 해놓으면 나중에 주제부 할 때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짜잔, 이렇게. 선생님, 배경이 계속 단순해져요. 형태를 잡을 때 배경을 조금만 더 밀도 있게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채색이 단순해지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건물의 어두운 면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면이 있고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좀 밝아지는 면이 있어요. 이거를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생기는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건물의 시작점, 꼭지점 자체의 부분이 좀 더 어둡고 선명하고 배경으로 빠지는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그대로 하면 공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요. 그다음에 자, 배경을 한번 이렇게 만졌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요? 주제부로 갑니다. 주제부로 가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둡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 이제는 블랙을 살짝 섞어줍니다. 섞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닌자 머리에 있는 서클렛이요. 네, 서클렛. 서클렛은 스틸이죠. 스틸 질감은 반짝이는 효과, 즉 대비 효과입니다. 어둠과 밝음이 싹 대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얘는 반짝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서도 조금 더 진해져야 되는 부분들을 잡아주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버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덩어리를 잡아주고 색감을 깔아줄 때 그림이 다소 밋밋해 보이는 부분, 뭔가 똑 부러지지 못해, 그림 왜 이러지? 그건 이렇게 뭔가 똑 부러지는 그런 면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라인을 강하게 딴다 그러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림이 미완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른 부분을 못 만져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참아가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자, 얼굴에 강한 어두운 블랙 선 쓰는 거다, 쓰지 않는 거다?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얼굴에 너무 강한 스크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안 내는 게 좋다. 그러면서 단계로는 한없이 단계를 내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부터 좀 명확하게 지금 잡아주는 이것이 어두운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블랙의 어둠은 아니고 살짝 어두워지는 그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되고 캐릭터가 좀 살짝 드러났죠. 여기에 빛 받는 부분 살짝 남겨주고 형태적으로 꺾이는 부분 잡아주고 반사광 부분 밝게 놔주고 이런 식으로 쓱 풀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런 그 형태가 나눠지는 부분에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됩니까? 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감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질감이 과도해지면 역시 보기 싫겠죠. 적당한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적당한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톤과 중간톤에서 대부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간톤이 너무 어두워지면은 그림이 까매지는 거고요. 예, 중간톤이 이제 너무 표현이 없으면 이제 조금 심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그 적당히라는 건 결국 본인이 한번 묘사를 해보고 그려보고 아 내가 이 정도까지 그려낼 수 있구나 시간 안에 이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 어차피 선생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제 학생을 보고 판단을 하죠. 아 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모양을 나눠보도록 해. 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맞춰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등 쪽에도 덩어리가 시죠. 단계가 그렇게 강하게 이 단계를 내지 않고 좀 연하게 조금씩 단계를 내다 보니까 편하게 발라도 조금 번지거나 모양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죠. 이렇게 그 중간톤이나 묘사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부터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것 역시 너무 터치를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주면 그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면 채색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컬러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떤 질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색조 명암법만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좀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 지금 얘는 중경에 있는 애고 얘는 완전 가까운 부분에 있는 친구예요.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어둠이 좀 진하게 칩니다. 확실한 어둠들이 좀 칩니다.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자면 카메라 앞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건 이제 빛을 강하게 등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이 강하게 나와줘야 또 앞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방금 요 라인 위쪽 라인을 좀 살짝 남긴 다음에 들어갔어요. 저기가 이제 빛이 좀 타서 넘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미리 좀 남겨준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빛이 좀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 많이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만 해주자. 빛이 오니까 빛이 오는 방향에서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어두워지는 거고 나에게 좀 가까운 부분이니까 좀 묘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제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데 그런 생각 없이 얘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든지 내 욕심?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어느 한 부분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죠. 자, 지금 아주 밝은 톤을 만들었는데 이거 갖다가 한번 쓱쓱 눌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번 살짝 눌러서 빛이 저쪽에서 오는 것처럼 외곽 부분만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빛이 여기서 강하게 작용을 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라인을 한번 따보도록 합시다. 30분이 지났네요.
그렇군요. 30분이 딱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으니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30분 동안 이만큼 했네요. 이게 만약에 입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무채색이 아니라 그냥 컬러로 집어넣었다. 근데 이만큼을 30분 안에 채색을 했다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자, 1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라인 한 번만 따고 끝내겠습니다. 라인. 자, 10분 동안. 매번 40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네. 30분 안에 설명하고 끝내.